안녕하세요. 용감한 겁쟁이입니다. 웨딩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C로 지원했는데 첫 출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또는 웨딩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C를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첫 출근 전 준비할 게 있는지 찾아봤고 현재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할지 찾고 있는데요. 60일 넘게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시할 때 알아두면 칭찬받는 스킬 8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넥타이 매기입니다. 웨딩 촬영을 하다 보니 신랑님은 항상 넥타이를 매게 되는데요. 보통 헬퍼 이모님들이 해주시기는 하지만 이모님이 바쁠 때 타이를 바꿔야 한다면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때 넥타이를 맬 줄 안다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매끄럽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죠. 저는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넘게 맬 줄 몰랐는데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이건 꼭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 자주 해야 실력이 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처음 신랑 신부님을 만났을 때 서로가 처음 만나니 어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색해하고 무뚝뚝하게 대하면 신랑 신부님께서는 더 어색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컷을 찍을 때나 중간중간 쉬는 타임이 있는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색한 공기가 흐를 때가 있어요. 보통 실장님께서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주시긴 하지만 바쁘실 때는 어씨가 어색한 공기를 없애주면 좋겠죠. 저는 처음 만나면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질문으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 기준 제일 무난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색한 공기를 깨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색함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제스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웨딩 사진을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색함이 없어야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 이름 외우기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테지만, 초반에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해야 빠르게 외울 수 있어요. 저는 메모장에 사진을 찍어 놓고 장비 이름을 외웠습니다. 왜 장비 이름을 외워야 할까요?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세팅해 두지만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걸 가져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모르는 장비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포토분께서 직접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촬영이 중단될 수 있어요. 포토가 가기엔 힘든 상황이라면 장비 없이 촬영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세팅된 환경에서 필요한 장비가 더 생기는 상황은 자주 있기 때문에 장비 이름을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체력과 힘입니다. 촬영은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촬영하는 동안에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상황도 많고 무거운 장비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력과 힘이 늘겠지만 애초에 약하신 분이라면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체력과 힘을 늘려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보는 용기입니다. 요즘은 질문을 한다는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른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질문인가? 라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공자께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 바보가 되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가 된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촬영하다가 궁금한 점, 모르는 점이 있으면 빠르게 질문하고 이해한 후에 다음 촬영을 할 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을 볼 수 있고 촬영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지 컷, 제품 사진을 찍는 스킬입니다. 웨딩 사진이면 사람을 잘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스튜디오가 처음이라면 바로 메인 포토를 잡을 수는 없어요. 물론 실력이 좋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촬영 전 부케, 반지, 예물, 청첩장 등등 신랑 신부님께서 가져오신 것들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어씨가 직접 찍죠. 이러한 사진이 웨딩 사진에 있어 중요한 사진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촬영 전부터 퀄리티가 낮은 사진을 보면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제가 찍은 이미지 사진이 별로라면 실장님께서 다시 찍기도 하십니다. 실장님께서 촬영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지 컷, 제품 컷을 잘 찍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지 컷은 사진을 많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보지 않고 찍다 보니 계속 똑같은 앵글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매일 새로운 분들이라 그분들은 새롭게 느끼겠지만
스스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품 사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부캐 방향 알려주기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부캐는 보통 앞뒤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일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앞부분이 사진에 잘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촬영할 때 카메라 쪽으로 부캐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해요. 실장님께서 촬영할 때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캐치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더 나아가 실장님께서 놓칠 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캐 방향이 다르다면 먼저 도와주는 정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는 촬영이 시작되고 부캐를 처음 드릴 때 앞뒤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카메라 쪽으로 계속해서 앞부분이 잘 보이도록 돌려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랑 신부님께서 정신이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까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부캐 방향을 너무 잘 바꿔주시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은 포토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해보는 스킬입니다. 어시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같은 포토분과 촬영을 하지 않아요. 포토가 4명이 계신다면 매일 스케줄에 맞게 랜덤으로 포토분이 바뀌죠. 촬영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다 보면 각 포토분마다 촬영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명 쓰는 법, 사용하는 소품도 다릅니다. 각자마다 개성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어씨는 촬영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보니 각 포토분들마다 어떻게 촬영을 진행하시는지 우선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실장님의 촬영 또는 행동 패턴이 있으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 촬영에서 각 실장님마다 사용하시는 조명 세팅, 필요한 소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촬영에 들어갔을 때 수정이나 추가 없이 시작된다면 그 희열감은 최고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팁들이 있겠죠. 혹시 어시를 하면서 이걸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시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